여러분, 노인 일자리 하면 떠오르는 금액이 있죠. 월 29만 원. 대부분 이 숫자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정부 사업 안에 월 9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보건복지부 소관과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나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쪽부터 보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월 30시간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습니다. 연 11개월 운영이라 1년 총액은 약 319만 원이고 노노케어, 학교 등하교 지킴이, 공원도로 정비 같은 공익 업무에 참여합니다. 전국에 70만 9천 자리가 있어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조건이 좀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이 기본인데 일부 직무는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근무에 급여가 약 76만 원, 연 10개월 운영이고 1년 총액이 약 760만 원이에요. 디지털 서포터즈, 보육시설 보조, 통합돌봄 도우미 같은 직무가 포함되고 올해 자리가 20만 7천 개로 전년보다 3만 6천 개가 늘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월 29만 원과 월 90만 원 똑같이 1년을 일하면 차이가 약 570만 원입니다. 2년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같은 제도 안에서 유형 하나 잘못 고른 것만으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으로 받는 월 29만 원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전액 빠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한 푼도 안 깎여요.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만 듣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3년 동안 놓친 금액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 예산만 2조 3,851억 원입니다. 자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자리 유형별 실수령액,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몰라서 수백만 원을 날린 실제 사례까지 전부 정리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 또는 부모님께 맞는 유형이 정확히 보일 겁니다. 혹시 주변에 60세 넘으신 분 계시면 이 영상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그게 수백만 원짜리 정보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일하고 계시면 1번 아니면 2번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씨, 68세, 혼자 사시는 어르신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이웃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자리 나가면 연금 깎인대. 이 한마디에 3년을 신청 안 하셨어요.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씩 연 11개월, 1년에 319만 원입니다. 3년이면 957만 원. 여기에 기초연금은 한 푼도 안 깎이니까 실제로 놓친 총액은 1,044만 원이 넘습니다. 이웃의 말 한마디가 1,000만 원짜리 손해가 된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박씨, 63세, 퇴직 교사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65세부터 아닌가요? 하고 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시장형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공동체 사업단은 만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도 일부는 60세부터 됩니다. 박 씨가 적합했던 건 사회서비스형 디지털 서포터즈 월 76만 원짜리 자리였습니다. 나이 기준 하나를 잘못 알아서 기회를 통째로 놓친 셈입니다. 이 씨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70세 전직 요리사예요. 5년 동안 매년 공익활동형만 신청하셨습니다. 월 29만 원. 그런데 경력을 살리면 사회서비스형 경로당 급식 지원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유형은 월 76만 원이에요. 공익활동형과 연간 차이가 441만 원, 5년이면 2,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덜 받으신 겁니다. 유형 선택 하나가 이만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 씨, 72세, 올해 처음 신청하려던 분입니다. 3월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셨는데 돌아온 답은 올해 정기 모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기 모집은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12월에 신청했다면 원하는 직무에 배치될 확률이 훨씬 높았을 텐데
시기 하나 놓쳐서 1년치 소득 기회가 날아간 거죠. 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돈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기관이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만개가 운영됩니다. 올해 시범 도입된 유아돌봄 특화형은 월 약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시간당 3,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면 공동체 사업단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고 연간 약 267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카페, 반찬 가게, 소매점 같은 걸 함께 운영합니다. 수익은 참여자끼리 나누는 구조라 매출에 따라 월 소득이 달라지고 자리는 6만 5천 개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형태가 비슷한데 매출 차등으로 월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취업 알선형은 민간 기업의 경비, 청소, 조리 같은 자리에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고용노동부로 돌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니어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시니어를 고용하도록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업이 정년퇴직자나 중장년을 고용하면 그 기업에 월 30만 원을 줍니다. 수도권 바뀌면 월 40만 원으로 올라가요. 최대 3년까지 지원하니까 비수도권 기준으로 기업이 받는 금액이 총 1,440만 원입니다. 대상은 3,400명, 예산 107억 원 규모입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구조가 좀 더 복잡합니다. 기업이 시니어를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 기간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고 정식 채용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150만 원. 거기서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장기 고용하면 최대 280만 원이 더 나옵니다. 합치면 기업 한 곳당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시니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정규직으로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인력 부족 분야 근속 인센티브라는 게 생겼습니다. 돌봄이나 제조업 같은 일손 부족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36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대상은 1,000명, 예산 18억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은 전부 노인 일자리지만 받는 돈과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이지만 기초연금 영향이 없고 사회서비스형은 76만 원에서 90만 원, 시니어 인턴십은 정규직 전환 경로,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기업에 돈을 주어 시니어 채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들을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연간 얼마를 받게 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세 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숙 씨, 69세, 독거 어르신은 현재 공익활동형에 참여 중입니다. 월 29만 원 곱하기 11개월, 연 319만 원. 이 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전액 빠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그대로 월 34만 9,700원을 받고 연으로 따지면 약 419만 원, 합치면 연 738만 원입니다. 그런데 영숙 씨가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가 월 76만 원 곱하기 10개월, 연 760만 원입니다. 사회서비스형 급여는 상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112만 원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 76만 원은 112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후 소득 인정액에 잡히는 금액이 0원이에요. 결과적으로 기초연금도 감액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회서비스형 760만 원, 기초연금 419만 원, 연 1179만 원. 공익활동형 때보다 연간 441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느낀 점입니다. 공익활동형 29만 원과 사회서비스형 76만 원은 같은 제도 안에 있는데 현장에서는 공익활동형만 안내받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연간 441만 원이면 이건 단순히 더 받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금액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자격 조건과 직무 적합성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호 씨 66세 부부는 가구, 국민연금 월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면 월 76만 원 곱하기 10개월 연 760만 원. 국민연금 연 660만 원과 합치면 연 1,42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55만 원은 기초연금 연계 감액 기준인 52만 4,550원을 약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공익활동형에 참여하면 각각 월 29만 원씩 추가되어 세대 총소득이 한층 더 올라갑니다. 62세 준혁 씨는 최근 퇴직 후 시니어 인턴십에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급 13,020원 곱하기 주 40시간이면 월 약 215만 원 원입니다. 3개월 인턴 기간에 약 645만 원. 정식 채용으로 전환되면 같은 급여가 계속 나오고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장려금과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준혁 씨 기준 연간 약 2,580만 원 이상의 급여가 가능합니다. 같은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 아래서 연간 수입이 319만 원부터 2,58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공익활동형만 아시는 상황이라면 다른 유형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려도 연간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형별 차이가 크다 보니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오해부터 갑니다. 일하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게 제일 큰 착각입니다. 공익활동형 활동비 29만 원은 보건복지로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빠져요. 사회서비스형처럼 상시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에도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잔액의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월 76만 원은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0원입니다. 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또 하나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15살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다. 공익활동형은 맞습니다. 만 65세예요. 하지만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공동체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일부는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사업 안내에 명시되어 있어요. 60세에서 64세 사이인 분들이 이걸 모르면 기회를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한번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기 모집에서 탈락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올해 기준 24만 6천 개의 취업 창업형 일자리는 연중 상시 모집입니다. 탈락하셨다면 수행기관에 전화해서 수시 모집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1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생계급여와 관련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생계급여 받으면 노인 일자리도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참여가 제한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전화번호 129에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다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동이다 라는 인식도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2020년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신규 8개 직무를 도입했어요.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보조기기 관리원, 시니어 점자 도우미, 건강의료 서비스 매니저, 시니어 금융강사, 외국인 정착 지원, 베리어프리 문화동행, 디지털 교통안전 도우미. 부산에서는 ESG 여행 도슨티나 플라스틱 병뚜껑 분리수거 시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직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어차피 자격이 안 된다고 단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공익활동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반드시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그런 줄 알았는데 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본인이나 주변 분이 실제로 손해를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만 63세인데 공익활동형 말고 다른 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공동체 사업단에 지원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일부 직무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55만 원 받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하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55만 원은 연계감의 기준인 52만 550원을 약간 초과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 자체는 이 감액과 별개예요. 감액 여부가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본인 기준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인정받은 분은 노인 일자리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등급을 해제하거나 변경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형은 부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에 동시 배치되는 건 수행기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유형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이랑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동일 기간에 2개 이상의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를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제외 사유에 해당해요. 현재 다른 공공 일자리에 참여 중이라면 종료 후 신청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한 뒤 지원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결국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신청에 필요한 점수 체계, 서류, 시기, 기관까지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선발은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소득재산, 세대 구성, 활동 역량, 참여 경력 이 4가지 항목에 점수를 합산해서 뽑습니다. 동점이 나오면 활동 역량이 가장 먼저, 그 다음 세대 구성, 마지막이 소득 순서로 우선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차이를 만드는 건 활동 역량 점수입니다. 면접에서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하게 아픈 곳을 나열하면 이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이력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활동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세요. 동점 상황에서 이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교사 경력이 있으면 디지털 교육 지원, 요리 경력이 있으면 경로당 급식 지원, 사무 경력이 있으면 금융 강사 같은 직무에 매칭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올해 신규 도입된 8개 직무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보조기기 관리원, 시니어 점자 도우미, 건강의료 서비스 매니저, 시니어 금융 강사, 외국인 정착 지원, 배리어 프리 문화 동행, 디지털 교통안전 도우미. 이 직무들은 경험이나 전문성을 반영해 배치되기 때문에 본인 이력과 맞는 게 있는지 수행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도를 살펴보며 느낀 점입니다. 신규 8개 직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범 운영이 되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ESG 여행 도슨트, 환경 도슨트 같은 직무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12개 시니어 직무 모델이 전국 공모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변화는 노인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공익봉사에서 사회가치 중심 업무로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시 사실 기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집 시기를 보면 정기 모집은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입니다. 2026년 참여를 위한 정기 모집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정기 모집이 종료된 상태지만 24만 6천 개의 취업 창업형 일자리는 연중 상시 모집이에요. 수시 모집은 수행기관별로 공고가 별도로 올라오므로
전화 한 통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탈락했을 때는 가장 먼저 수행기관에 전화해서 탈락 사유를 확인하세요. 점수가 부족했는지, 서류 미비인지, 자격 요건에 걸린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신청에서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일정을 함께 물어보세요. 신청 장소는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역지회를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노인일자리 시니어로.or.kr과 복지로.go.kr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참여 신청서, 자필 서명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이고 수행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노인 일자리 전용 1544-3388, 보건복지상담 129, 국민연금 1355, 고용노동부 1350. 이 4개만 저장해 두시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나이 확인, 만 65세 이상이면 전체 유형, 만 6064세이면 시장형,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공동체 사업단, 사회 서비스형 일부가 가능. 2번, 기초연금 수급 여부,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 모르시면 129에 전화. 생계급여 수급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가능. 건강보험 가입 유형,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참여 가능. 유형이 달라짐. 1577-100에서 확인. 장기 요양 등급 1부터 5등급 판정자는 참여 제한. 등급 해제 변경 시 재신청 가능. 다른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중인지 2개 이상 중복 불가. 서류, 사전 준비 참여 신청서,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 경력 증명서 사본. 본인에게 맞는 유형 선택 조건과 선호에 맞는 유형을 미리 정해두기. 9. 모집 시기 확인, 전기 모집. 11월부터 12월, 상시 모집 연중. 수행기관 홈페이지 전화로 수시 모집 확인. 상담 전화번호 저장 1544-3388, 129, 1355, 1350. 이 중 한 가지라도 확인이 안 된 항목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확인을 미루는 하루하루가 돈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 핵심만 다시 짚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월 29만 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76만 원, 90만 원, 시니어 인턴십은 최저임금 이상의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면 연간 최대 470만 원 이상, 3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놓칩니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미 발표한 공식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계신 분, 배우자가 60세 넘으신 분, 직접 해당되시는 분, 지금 바로 시니어로.or.kr로 접속하시거나 1543-3388에 전화 한 통만 하세요.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지금 신청 가능한 자리가 있는지 5분이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꼭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는 게 수백만 원짜리 정보 전달이 됩니다.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께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로 1년 소득이 달라집니다. 알고 나면 기회입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그 경계에 있는 정보를 오늘 확인하셨으니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